요거 홍계열전부터 한번 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계열전. 네, 홍계열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홍계열전 진짜 많이 좀 주의를 좀 받는데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매년 고등학교 3학년 수능강이나 수능 완성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홍계월전처럼 이렇게 많이 나온 작품이 드물어요, 얘들아. EBS 교재. 거의 뭐 2년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나와가지고 올해는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이제 선생님 바람인데 너무 안 나와서 지금 좀 속상한 게 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여성 영웅 소설 하면은 쌍벽이 있잖아요, 얘들아. 박시전은 무려 2번 나오셨는데 예, 홍계월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모평에만 나왔고 수능에 한 번 나온 적 없어요. 예, 홍계월전은 예, 박시전 2번 나오실 동안 한 번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쌤이 이번에 그 소설 전문을 다운받아서 집에서 천천히 육아하면서 읽었어요. 예, 육아하면서 읽고 그 쌤이 옛날에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스토리텔링을 자식한테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홍계월전 프린트를 갖고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때리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열심히 읽어왔고 예, 열심히 읽으면서 선생님이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홍계월전이 보통 이제 EBS 정리집 보면은 이 홍계월전을 어디에다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 여기다 초점을 되게 많이 맞춰요. 그 홍계월이라는 이제 여성 영웅과 남편인 보국이 있는데 둘 사이에 전쟁과의 갈등도 있지만 둘 사이에 미묘한 뭐든 이거 갈등도 있어요. 그죠? 네, 둘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너네도 아마 알 거야, 얘들아. 이게 사회적인 직책으로 살펴보시면 누가 직책이 더 높아? 사회적으로는 개월이가 원수로 출전합니다. 그리고 그 관직에 나갈 때도 얘가 장원, 부장원입니다. 1등, 2등인 거예요. 그래서 싸움터에 나갈 때도 제가 원수, 얘가 부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아내가 더 높아. 그런데 이게 집으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얘가 남편이고요. 지 아비가 되는 거고 얘가 아내, 지 어미가 되니까 가정으로 돌아오는 순간 누가 더 높게 되는 거야 이거? 복이 더 높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미묘한 관계 속에서 둘의 갈등에 초점을 맞춰 정리한 그 분석집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도 당연히 이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소설 전문을 다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에 초점 맞춰가면 진짜 재밌겠구나. 나 혼자 재밌겠다가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걸 좀 정리하려고 해요. 이거에 맞춰서. 이거 완전 기본 베이스고요. 이 전쟁이 3번 나오는데 이 3번의 전쟁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와 이거 나오면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3가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뒤에 우리 29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29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이거 홍계월전 내용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전체 봤더니 오른쪽 전체 줄거리가 있는데 선생님이 한 단락씩 끊어가면서 얘기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 첫 단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전체 줄거리. 대명 성화년에 형주 구계촌에 홍무는 소년급제하여 이부 실랑이 되나 백간이 시기하여 시골에 사는데 나이 40에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중 선녀가 나타나 자식이 되리라는 꿈을 꾸고 나서 딸을 얻으니 개월이다. 야, 첫 번째 줄에 대명이라고 했는데 나라 이름이 뭐라는 거야 이거? 명나라. 너네 고전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배경이 조선 아니면 뭐라고 이거? 명나라. 그 대명 사람인 거고요. 홍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얘들아. 홍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 직책이 실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실랑이라고 하는 거죠. 홍실랑. 성이 홍이네. 자식을 낳았더니 개월이래. 당연히 이 개월 이름이 성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홍개월이 되는 거고. 얘네 지금 봤더니 나이 몇 살 때까지 무려 자식이 없었냐면 40살까지 자식이 없었대요. 근데 이 40이 오늘날의 40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다른 거야. 오늘날의 40은 나랑도 별 차이가 안 나요 이제. 나이가 끔찍하게 먹었네. 그리고 내 친구 중에는 아직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 40이면 이제 곧 뭐 할 나이야? 곧 죽을 나이예요. 곧 죽을 나이인데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부인 양 씨도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자기 자책하다가 양 씨가 뒤에 산을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선녀가 내려와서 내가 너한테 갈게 하면서 선녀가 양 씨한테 가게 되는 거고요. 10달 동안 배를 아파서 난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이거? 홍계월이라는 거야.
홍계열을 낳고 나서 이제 우리 그 홍무 씨께서 얘를 데리고 갑니다. 누구한테 가냐면 곽도사한테 가요. 느껴지겠지만 도산에 이 소설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거?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곽도사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그 나 마흔에 따라 낳았잖아. 한번 봐줘. 했더니 얘가 딱 5.18 예언을 때려버려요. 드립인데 네. 시기상 5.18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전 조선인 거고 우리나라니까. 이때 5.18 예언이 뭐냐면 5살 때 부모와 헤어진다. 그리고 18살 때 영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떠리는 거야. 숫자가 딱 맞아서 5.18 예언이라고 이름 줬어. 기억해보라고. 치치거리지 말고 얘들아. 이거 만들기 얼마나 힘들었니 얘들아. 2번 읽으면서 괜찮겠다. 기억에 쏙쏙 남겠네? 라는 거지. 5.18 예언을 딱 해버린 거야. 5살 때 부모랑 헤어지고 18살 때 영웅이 된다. 그럼 너네 좀 생각해봐 얘들아. 부모님 입장에서 이 예언이 내용이 좋니 나쁘니 이거? 나쁘죠 얘들아.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과 헤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계호를 뭐 하는 거야 이제? 남복시킵니다. 남복이 뭐니? 남자 복색으로 키우는 거야. 이러한 재난을 좀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달 읽어보겠습니다. 계월을 남장하여 공부시키니 대단히 총명하다. 영웅이니까 당연하겠죠. 계월이 5살 때, 야 5살 때 밑줄 툭 치시면은 기억나 얘들아? 5살 때 이제 뭐 해야 돼 이거? 부모랑 헤어져야 돼. 야 나 같으면은 분명히 이 당시에 뭐 다른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유명한 도사가 5.18 예언 5살 때 헤어진다라고 하면 나 같으면 5살 때 그냥 자식 옆에 계속 붙어 있을 것 같아. 근데 참 그렇죠? 5살 때 홍시랑이 기양한 친구 정사도를 만나던 중, 친구 만나러 가는 중 북방절도사 장시랑이 양주 목사 주도와 난을 일으켜 쳐들어온다. 첫 번째 전쟁 하나 터지는데 장사랑이라는 사람과 주도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첫 번째 1차 전쟁이에요. 질문 가볼게. 이때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홍계열 지금 몇 살이니 이거? 5살이야. 야, 그럼 여기서 영웅적 활약이 있겠니 없겠니 이거? 1도 없죠. 야, 5살입니다. 홍계열 영웅적 능력 1도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가족과 헤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야. 그죠? 이름은 사랑인데 전쟁을 터뜨렸어. 계속 가볼게. 어제 사랑이 양주 목사 주도와 난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너네 목사라는 단어는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사가 아니에요, 얘들아. 이때 목사는 직책 벼슬입니다, 얘들아. 알겠지? 갑자기 문맥 파괴하면서 이 당시에 이게 아니야. 네. 계속 가볼게. 부인 양씨가 계월을 데리고 12양륜과 피난한다. 선녀의 도움이 있었으나 부인 양륜은 도적 장맹길에게 잡히고 계월은 자리에 쌓여 큰 강에 뛰어든다. 끊어보면 와 이거 읽으면서 좀 나 같으면 문제 일으켜낸다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전쟁에 장사랑이 난이 일어나. 그때 홍무는 아까 누구 만난다고 했어 이거? 친구 만나러 갔다고 했지. 친구 만나러 간 사이에 누구하고 누가 남긴 여기서? 부인 양씨와 홍계열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얘네 둘만 나눠지는 거야. 내가 지금 왜 강조하는지 잘 보셔야 돼. 그러던 중에 홍무는 장사랑의 난 때문에 이게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 여기서 또 누굴 만난다는 거야? 이 전쟁 가운데 장맹기라는 수적을 만난다는 거야. 수적. 수적이 뭐겠니 이거? 해적. 해적. 이 장맹길이라는 캐릭터는요. 그 선생님이 그 왼쪽 아래에다 잠깐 써놨어요. 그 왼쪽 아래 보시면 장맹길 거기 써있잖아. 원피스가 아닌 절세미인을 찾아 떠나는 해적. 헛소리 그만했고 그 아래 보시면 소설에 나온 대사입니다. 내 평생 천하일색을 얻고자 하였더니 하늘의 지시하심이다. 라고 해서 이걸 양씨 부인을 만났을 때 했던 대사예요. 근데 이 장맹길의 캐릭터 알겠니 얘들아? 얘 바다 해적인데 단순히 노략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를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야 이거? 여성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장맹길이란 아이가 양씨와 계월 중에 이번엔 양씨하고 계월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맹길입니다. 양씨는 여자니까 자기가 취하고 계월은 뭐 할까 이거? 물가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이 구성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전쟁 터져서 3명이 잘 봐. 전쟁 터져서 3명이 그냥 쫙 붙어진 게 아니라 전쟁 터져서 아버지랑 아내, 자식이 흩어지고 2차적으로 누굴 만나서 이거? 수적을 만나서 엄마와 자식이 흩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2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야. 그럼 너네 이거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 뭐 갖고 장난치시겠니 이거? 이거 도치죠 이거 도치. 혹은 선후 관계 바꾸기.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건데. 한 번에 세 명이 흩어지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장맹길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나와. 홍계열전 내용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좀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야기지. 자, 그럼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명이 다 흩어지게 되고요. 잡힌 부인과 양윤이 맹길의 첫 춘남과 모의하여 여승의 배로 탈출하여 부인은 삭발중으로 변장하여 절에 숨는다. 끊어보면 와이프 지금 뭐 된다고 이 사람? 땡중이 뭐야 얘들아. 스님. 자식 진짜. 진짜. 그럴 거야? 네. 지금 보시면 장맹길에게 잡혀갔어. 누구 잡혀가냐면 양씨와 12 양윤이 잡혀갔는데 아까 장맹길 캐릭터 내가 알려줬잖아. 누굴 되게 좋아하는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했지. 여자하면 환장하는 캐릭터인데 얘한테 와이프 춘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생각 좀 해봐. 춘낭이란 캐릭터 둘이 진짜 사랑했을까? 얘 또한 뭐 하지 않았을까 이거? 잡혀오지 않았을까? 캐릭터만 알고 있으면 이야기 전개가 너무 뻔합니다. 춘낭이 얘네들 이야기 듣더니 야 나도 사실 잡혀왔어 얘들아. 쟤 좋아하지 않아 저거 술꾼. 그래서 이 춘낭이 장맹길이 잠들 사이에 춘낭과 양씨와 양윤 세 사람이 세 여자가 같이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뭐가 된 거라고 이거? 스님이 됐구나. 엄마는 스님이 됐네. 그 남편은 뭐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 남편은 아까 장사랑의 난이 일어났을 때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장사랑의 부하가 돼요. 그러니까 홍무라는 캐릭터 이제 좀 살짝 엿보이죠? 지조절기 있어 없어 이거? 없어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 그 난을 일으킨 장사랑의 부하가 됩니다. 근데 황제가 장사랑의 난을 진압해. 당연히 홍무는 처벌당하겠냐 안 당하겠냐 이거? 처벌당해서 유배지로 떠나게 됩니다. 벽파도라는 섬에 유배가게 돼요. 거기서 사람도 없는 곳에서 굴 파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거의 짐승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아빠는 괜히 적장의 부하가 됐다가 유배당하고 엄마는 스님이 되고요. 물가에 던져진 홍계열은 누가 죽는 거야 여기서? 여공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여공이라고 해서 여자가 들어서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에 공자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남자라고 했죠. 남자 높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계열은 물음포에 사는 여공이 구해주는데 여공이 계월의 이름을 평국이라고 치고 동각 나이인 아이들을 보급과 함께 공부시키며 키운다. 이때 홍시랑도 도적에게 잡혀 부역을 하다가 풀려나나 부역을 했다는 혐의로 벽파도로 기양을 가서 무인도 생활을 하게 된다. 세 사람의 이야기 굴곡이 되게 심합니다. 아빠는 부하됐다가 유배당하고 엄마는 겨우 도망가서 스님이 되고 자식은 여공이라는 조력자를 만나서 자식으로 키워지게 되는 거죠. 다음 달 읽어볼게. 절에서 지내던 부인의 꿈에 중이 나타나 벽파도로 가보라고 하여 벽파도 밑줄 한번 툭 쳐봐. 아까 좀 글을 좀 읽었던 친구는 벽파도 누가 있던 곳일까 이거? 홍시랑. 근데 얘들아 이 세 명이 또 다 같이 한 번에 만나는 게 아니죠. 누가 또 먼저 만나는 거야 이거? 부모끼리 먼저 만나는 거야. 엄마 아빠 먼저 만나게 되는 거죠. 읽어볼게. 벽파도로 가보라고 하여 양윤과 춘낭을 벽파도에 보내 홍무를 찾아 만난다. 남편 만났어. 보국과 남장한 평국이 과거에 나란히 급제하여 보국은 부제후, 평국은 한리막사가 되어 곽도사에게 수학한다. 곽도사 밑줄 한번 쳐볼래? 이 사람 처음 아니잖아 얘들아. 곽도사 아까 뭐 했던 사람이야 이거? 5.18 예언했던 사람이야. 그치? 근데 여공이 이제 홍계열을 주웠는데 이 자신의 아들과 홍계열을 누구한테 수양 보냈다는 거야 이거? 곽도사한테 수양 보냈다는 거예요. 곽도사는 당연히 홍계열 알아봤긴 못 알아봤긴 이거. 도사입니다 얘들아. 도사 예언도 했는데 얘들아 홍계열 왔구나. 그래서 홍계열을 이제 수학시키는 거죠. 가르칩니다. 조력자가 되는 거고요. 홍계열에게 신이한 능력을 알려주는 고전설의 흔한 조력자입니다. 흔한 조력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서간 서달이 쳐들어와 평국과 보국이 원수가 되어 막으려 나가는데 특히 평국의 전략과 무예가 뛰어나 서달 등이 항복하고 만다. 특구나 보시면 이 전쟁 이 세 가지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 보면서 이 세 가지 전쟁을 왜 주목하게 됐냐면 이 세 가지 전쟁의 성격이 다 달라요. 마치 비문학 분류지문처럼. 아까 첫 번째 그 단락에서는 첫 번째 전쟁에서는 홍계열이 고작 몇 살이었지 이거? 5살. 그러니까 여기서 영웅적 능력을 보일 일이 있어 없어 이거? 없어. 근데 두 번째 전쟁일 때는 이제 홍계열이 다 컸네.
이땐 참전하게 되고 홍계열이 승리로 뭐하게 된 거? 이끌어냅니다. 참고로 이때 홍계열이 참전했을 때는 여자로 출전하는 거야, 남자로 출전하는 거야 이거? 남자, 남복해서 출전합니다. 차이점이라니까. 나중에 세 번째 전쟁이 났을 때는 이때 홍계열이 여자인 것이 들통이 나요. 그래서 이때는 대놓고 뭘로 출전할까 이거? 이때는 여자로 출전합니다. 그럼 보이시나요? 세 번의 전쟁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그냥 꼬마아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남복하고 숨기고 출전한, 세 번째 전쟁에서는 여자로서 출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 가족들이 3명 다 뭐인 이거? 이산됐죠. 이산되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가족 모두가 제외합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얘는 흩어진다면 얘는 가족이 모두 제외시키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읽어볼게.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평국은 잃었던 부모를 찾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가 나와도 돼요. 여기 가족까지 제외까지만 나와도 되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가도 해피엔딩인데 이야기가 안 끝나. 이때 평국이 병이 나서 진맥을 받던 중 여자임이 밝혀진다. 천자가 사실을 알아 평국과 보국을 결혼시키는데 평국은 남편 보국보다 벼슬이 더 높아진 걸 사용하며 보국의 첩 영춘이 거만하다고 하여 죽이기로 한다. 툭 끊어볼게. 여기서 황제라는 캐릭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황제라는 캐릭터. 야, 황제고요. 너네도 알겠지만 옛날에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되게 쩔던 시대였어. 근데 지금 봤더니 홍계열이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인 게 밝혀졌네. 근데 황제는 그걸 알고도 홍계열을 뭐하니 이거? 신뢰합니다. 벼슬을 거두지 않아요. 황제라는 캐릭터는 지금 여기서 되게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남녀 간의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황제라는 캐릭터가. 근데 얘와 되게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홍계열을 되게 예뻐했던 사람이 있거든. 그게 누굴까 이거? 소설 읽어본 사람. 여공입니다. 여공은 너네 알겠지만 자기 자식도 있어 심지어. 남자 자식. 내가 난 배 아파서 아파한 자식. 근데 누굴 더 좋아해? 홍계열을 더 좋아해요. 되게 똘망똘망하고 일도 잘하니까 이 여공이 홍계열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남자들을 좀 구별하시면 황제와 여공은 어떤 남녀 간의 구별 없이 어떤 능력이 뛰어나면 좋아하는 되게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전형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근대 이전, 전 근대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기서? 보국이에요. 보국의 캐릭터는 그냥 열등감이라고 기억하세요. 열등감. 나 같아도 사실 보국 같아. 내가 보국이었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 아내랑 결혼했는데 아내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 뭐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맨날 안 돼. 맨날 져.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캐릭터입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 홍계열의 아버지입니다. 이 홍무라는 캐릭터가 별 매력이 없어요. 있는데. 그리고 얘 보면은 탄식 되게 많이 합니다. 자식이 여자임을 한탄했다. 거기 내가 지문에도 써놨지만 캐릭터에 나왔지만 자식이 여자임을 알고 한탄했다. 홍무라는 캐릭터도 약간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 다음 이거 아까 방금 잠깐 얘기했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보국한테 애첩이 하나 있었어요. 영춘이. 근데 이 영춘이란 캐릭터가 잠깐 나오고 끝나거든요. 영춘이라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홍계열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고 되게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영춘이 뭐 한 거야? 홍계열을 인사하지 않고 그냥 쌩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계열 영춘을 뭐 해버려? 그냥 죽여. 홍계열이 캐릭터 되게 매력적인데 나는 이 홍계열전 읽으면서 누구 떠올렸냐면 연예인 김숙 떠올랐어요. 여성 영웅이면 되게 여성 영웅자를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데 남성보다도 되게 남성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 너네 그 김숙이 옛날에 연애했을 때 연애 프로그램에서 걔 누구니? 남자의 걔 누구였지? 윤정수인가요? 그 윤정수한테 맨날 했던 거 있잖아. 어디서 남자가 끼어들어 집안일에. 어디서 남자가 조신하지 못해 하면서 막 김숙이 했던 그 모습이 홍계열과 완전 똑같아. 실제로 홍계열이 보국을 굉장히 많이 놀립니다. 굉장히 많이 놀리고요. 실제로 홍계열이 전쟁에서 보국을 구해줄 때도 되게 통쾌해하고 맨날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더 짓궂은 모습이 좀 있는 게 홍계열 캐릭터. 영춘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 두 번째 전쟁 끝나고 나서 저기 나와 있던 보국과 평국이 갈등을 해요.
소원해집니다. 둘이 각방을 써요. 이유는 잠깐 얘기했는데 누구 때문에? 영춘 죽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전쟁에서 평국과 보국이 뭐 하게 될까 여기서? 해소가 됩니다. 평국과 보국의 갈등이 해소돼요. 해소되면 변화가 생겼으니까 우리 원인 체크해야겠죠? 왜 둘의 갈등이 해소됐을까? 전쟁에서 보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도와줘 이거? 평국이 도와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목숨을 구해줘서 역시 평국한테는 함부로 까부는 게 아니네. 널 절대적으로 인정할게 라고 해서 세 번째 전쟁에서는 끝나고 나서 둘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전쟁 세 개인데 전쟁 세 가지의 성격이 너무 달라. 마치 분류지문 읽듯이 대비가 딱딱 이루어지거든요.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도 굉장히 길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나온다면 재밌게 낼 것 같아. 재밌게 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지막 단락 읽고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가볼게. 평국은 마지막 단락 읽어볼게요. 이 과정에서 평국은 잃었던 부모를 찾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때 평국이 병이 나서 진맥을 받던 중 여자임이 밝혀진다. 천자가 사실을 알아 평국을 보국과 결혼시키는데 그러니까 별 내리지 않고요. 그냥 결혼시켜요. 아, 너 남자였어? 아니 여자였어? 그럼 보국과 결혼하면 되겠네. 둘이 결혼해. 뭐 이런 거죠. 계속 평국은 남편 보국보다 벼슬이 더 높아지는 것을 사행하며 보국의 첩 영춘이 거만하다고 하여 죽이기도 한다. 오왕과 초왕이 반란하여 쳐들어오는데 세 번째 전쟁입니다. 다시 평국과 보국이 나서 물리친다. 특히 장맹길 밑줄 한번 딱 쳐볼래? 이 사람 기억나 얘들아?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초장에 한번 나왔다가 잠깐 안 나왔다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장맹길 누구였니 이거? 홍계호를 물가에 던진 아이. 엄마와 자식을 뻘어뜨리게 했던 아이. 장맹길이 오왕과 초왕 밑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장맹길이 천자를 급습하여 위태로 올 때 평국이 단기로 돌아 막아낸다. 이에 홍모는 초왕으로 여궁은 오왕이 되고 보국은 승상이 된다. 마지막은 뭐 해피엔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소설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요. 등장인물도 되게 많지만 우리가 좀 연습하시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앞에 홍계월전 4페이지부터 한번 좀 쪼개보겠습니다. 4페이지 09년 10월 모의고사 한번 가볼게요. 아, 강사는 더운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옛날에 사실 너네가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에 풀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좀 많이 걸리긴 했더라고요. 4페이지 앞부분 줄거리 맨 마지막 줄 밑줄 좀 치겠습니다. 사건이 나오네요. 어의는 계월이 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황제에게 아뢰는다. 밑줄. 앞부분 줄거리에서 상황이 전쟁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죠? 네. 어의가 황제한테 얘기하는 거죠. 평국, 계월이가 여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들을 보여주는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읽어볼게. 이때 평국이 병세 차차 나음에 생각하되 어이가 내 맥을 보았으니 본색이 탄로날지다. 이제 할 일 없이 여복으로 고쳐입고 여자 옷으로 고쳐입고 규중에 몸을 감추어 세월을 보내미 옳다. 규중이란 어휘는 필수어인 거 아시죠 얘들아? 규중 누가 사는 건 이거? 여자가 사는 것. 즉시 남복을 벗고 여복을 입고 부모님을 뵙고 흐느끼며 두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거늘 부모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더라. 계월이 비감하여 우는 거둥은 추 9월 연화꽃이 비를 머금은 듯 초승달이 수운 구름에 잠긴 듯하며 아리따운 모습은 당대의 제일이라. 이때 계월이 황제께 상소를 올리거늘 상이 보시니 라고 했는데 상 동그라미 치면 인물 지칭한 어휘 외우셔야죠. 상 누구니 이거? 황제 임금. 한림학사 겸 대원수 자승상 청주 평국. 벼슬 되게 많아요. 한림학사 원수 승상. 평국은 머리에 땅이 닿도록 거듭 절하며 아뢰입니다. 신첩이 5세 이전에 장사랑의 별난의 부모를 잃었고 야 이거 구별조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5세 이전에 장사랑의 별난의 부모를 잃었다.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얘들아? 장사랑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엄마랑 홍계열이 남게 되고요. 또 한번 나누죠 얘가.
어떻게 나오니 이거? 뒤에 봤더니 도적 맹기를 만나 수중 고운이 데울 것을. 맹기를 만나서 엄마와 홍계열이 나눠지죠. 데운 것을 여공의 덕으로 되살아났으나 일념에 생각해온 즉 여자의 행색을 하여서는 규중에 늙어 부모의 해고를 찾지 못함이 되었기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복색을 하와 황상을 속이었고 조정에 들었사오니 신첩의 죄 죽어도 아깝지 않으며 큰 벌을 각오하고 있기에 유지와 인수를 올리옵나이다. 고전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글과 대화의 마지막의 포인트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임금을 속인 큰 죄 빨리 처벌해 주옵소서. 밑줄 치신다면 야, 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말에서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야, 내가 너를 속였으니까 정말 미안하니까 빨리 뭐 해줘라 이거. 처벌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요구하는 거고요. 살짝 얘기한 게 있네. 내가 왜 남복했다라는 거야? 남복한 이유도 살짝 나오죠. 왜 남복했다는 거야 이거? 부모 찾으려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황제가 뭐라고 하겠니? 네. 황제의 반응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황제의 반응. 아래 한번 읽어볼게. 하였건을 천자가 그를 보고 용상을 치며 좌우를 돌아보라고 할 편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요. 고금에 옛날 지금에 없는 일이로다. 비록 세상은 넓으나 문무겸전하고 갈충보곡하여 충묘상장 지제는 남자라도 미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또 마지막에 포인트인 거죠. 밑줄 쳐볼게. 비록 여자나 벼슬을 어찌 거두리요. 밑줄 치면 황제의 반응 보셔야 돼. 처벌을 요구하고 관직을 내가 반납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관직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지시키는 거예요. 거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황제의 어떤 면모를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인 가치관을 느끼셔야 돼요. 남녀 간의 차별이 없는 되게 평등한 모습의 황제의 모습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략부분 줄거리 넘어가겠습니다. 중략부분 줄거리. 황제는 계열의 아버지, 보국의 아버지 여공을 불러 보국과의 혼례를 상의한다. 이에 양가 부모는 결혼을 승낙하고 두 사람에게 알린다. 그러나 계열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슬퍼하며 밑줄 한번 쳐볼게요.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슬퍼하며 아버지를 통해 마지막 군사사회를 황제에게 요청하여 승낙한다. 밑줄 박으시면 중략부분 줄거리에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재설정. 앞부분은 편국이 여자로 들통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상황은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사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군사사회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사실 이 군사사회를 뭔지 모르잖아 얘들아. 군사사회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이제 문맥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문맥적으로 군사사회를 왜 한다라고 생각해 돼요. 바로 앞줄에 나와 있잖아 얘들아.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뭐해서 이거? 슬퍼서라고 생각하셔야죠. 그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군사사회를 했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군사사회를 하는구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군사사회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점검하는 거야. 점검하는 거. 너네 책가방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너네 책가방 점검하시면 알겠지만 웬만해서 다 털려 얘들아. 엄마가 책가방 검사하자고 하면 난리가 나죠. 프린트 보시고 야 이거 숙제 언제 거야? 숙제 왜 안 했어? 이거 프린트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난리가 나죠. 군사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원수 좌우를 돌아보며 왈 중군이 어찌 이다지 거만하뇨 바삐 현신하라. 호령이 추상각군을 군졸의 대답소리 장안을 들끄는지라. 중군이 그 위험을 보고 겁이 나고 얼떨떨하고 갑주를 끌고 몸을 굽히며 들어가니 얼굴에 땀이 흘렀는지라. 바삐나가 장대 앞에 엎드니 원수 엄정한 얼굴빛을 띠고 꾸짖어 왈 군법이 지중하거늘 중군이 되었거든 즉시 대령하였다가 명을 내림을 기다릴 것이었느니 장령을 중히 여기지 않고 태만한 마음을 두어 군령을 소홀히 하니 중군의 죄는 아주 무엄한지라. 즉시 군법을 시행할 것이로되 10분 짐작하거니와 그저 두지 못하겠다. 또 마지막 포인트인 겁니다. 군법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그럼 너네 여기서 문맥상 중군이 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거? 중군 누구냐 이거? 보국이죠. 그리고 여기서 높은 지시를 갖고 있는 원수는 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편국이죠. 계속 갑니다. 군사를 후령하여 중군을 빨리 잡아내라 소리가 추상 같은지라 무사 일시에 고함을 지르고 달려들어 장대 앞에 끌리니 중군이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진정하며 아뢰되 소장이 신병이 있어 치료하였다가 미처 당도하지 못하였사오니 태만한 죄는 죽어 마땅하오나
병든 몸이 중상을 당하오면 명이 보전치 못하였고 만일 죽사오면 부모에게 불효 막심하오니 고전 소설의 핵심 포인트네요. 엎드려 바라간대 원컨대 청컨대 요컨대 원수는 하회와 같은 은덕을 내리사 전일 깊은 정을 생각하어 소장을 살려주시면 불효를 면할까 하나이다. 중군의 반응 잘 보셔야 돼. 보국의 반응. 자기 병이 있어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살려주시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좀 부탁드린다는 거 이거? 효를 위해서 좀 살려달라는 거죠. 내가 죽게 되면 부모님 누가 모시냐는 거야. 무수히 예거라니 원수 속마음은 우스우나 겉으로는 호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 이 부분을 좀 빨간색에 밑줄쳤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속마음은 우스우나 겉으로는 호령한다 밑줄 박으시면 지금 홍계월의 반응은 우스운 거야 진짜 화가 난 거야 이거? 우스운 거야. 근데 그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보국을 대할 때. 속으로 우스우나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중군이 신병이 있으면 어찌 영춘각의 애첩 영춘으로 더불어 주의하여 풍류를 즐기는 것. 야, 너 그렇게 병이 있었으면 어떻게 애첩과 그렇게 밤낮으로 놀았냐라는 거죠. 선생님이 옛날에 풍류란 단어가 단순히 자연 친화가 아니라 그냥 멋스럽게 노는 거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서도 그냥 영춘과 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에 알 수 있는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고 정답은 3번이었고요. 1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왜 틀렸니 이거? 의논한 거 없죠. 자기가 직접 결정했고. 2번은 뭐 때문에 틀렸니? 직접이라는 단어 맨날 강조하잖아 얘들아. 직접이라고 하면 바로. 지금 이거 상소를 편지로 그냥 하는 거지. 정답 3번이었고요. 2번 문제도 문제가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2번에 알맞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정답은 1번인데 A에서 회한 밑줄 치면 회한이 무슨 뜻이고? 후회와 한탄. 근데 여기서 남자로서 삶에 대해서 후회한 게 아니라 왜 남자로 살았다는 거야 이거? 부모 찾으려고. 이거 한 것에 후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얘들아. 부모 찾으려고 한 건데. 정서 반응 정답 1번이었고요. 3번 별표 3개 박으시면 평국의 그 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는 선지예요. 그 선지가. 3번 문제가. 정답은 1번인데 1번 한번 가볼게. 가달라. 결혼하면 아내로서 보국을 대해야 할 텐데 결혼 전에 윗사람의 위세를 부려봐야 되겠군 이라고 해서 선생님 평국과 보국 사이에 애매한 감정선이 있다라고 했죠. 위세,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와 가정의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될 사람을 너무 몰아세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 보국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 거. 정답 1번. 4번의 정답 1번. 이거 너무 쉬웠다 얘들아. 뭐 때문에 틀렸어 이거? 모순된 사회구조 없어. 맞서 싸울 저항한 거 없어 얘들아.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문제 되게 쉬웠고요. 5번 문제 틀리신 분은 개념이 정말 1도 안 잡히신 거야. 이거 틀리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정답 2번 그냥 간단해 가시고 6번에 별표 5개 박으시면 문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옛날에 틀렸지만 지금 맞춰야 돼. 5번에 뭐가 잘못됐어 이거? 집안일에 매달린 게 잘못됐고요. 만약에 여전히 5번을 틀렸다고 하면 그 친구는 진짜 밑줄 문제를 푸는 걸 아직도 깜빡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밑줄 문제 계속 얘기하지만 문맥적 의미라고. 너네가 미음만 보면 밑줄이 괜찮아요. 미음 한번 읽어볼게요. 미음만 읽어봐. 경이 규중에 처한 까닭에 집안에 처한 까닭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주야로 사모했다라고 해서 그리워하는 모습도 괜찮습니다. 규중에 집안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제발 밑줄 문제는 문맥을 보시라고 얘들아. 문맥을 보신다면 위로 보시면 지금 홍계를 뭐 하고 있니 이거? 장기와 바둑 두고 있죠. 그리고 얘들아 그 옆에 하나만 더 써봐. 6번 문제 옆에다 쓰셔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제발 밑줄 문제 제발 밑줄 가지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이거 쥐약이란다. 이거 진짜. 밑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문맥 보셔야 돼요. 앞뒤 한두 절은 읽어줘야 된다. 두 번째, 캐릭터 파악을 왜 안 했는데? 캐릭터 파악을 소설 읽으면서 왜 안 했냐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홍계월이라는 캐릭터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 김숙 같다고 했잖아 얘들아. 집안일 할 것 같아 집에서? 안 하고 있었잖아.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이거? 장기하고 바둑 두고 있었죠. 장기 바둑이 오늘날에는 그냥 머리가 좋은 게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장기 바둑은 그냥 뭐였어 그냥 철저히 이거 군사들의 놀이죠. 얘들아 누가 싸우고 이기냐의 싸움이잖아. 장기가 특히 캐릭터 판단하더라도 집안일 매달려 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7번에 알맞지 않은 거 이것도 정서 반응 전혀 못 읽은 겁니다.
정답이 3번인데 천자가 노여움을 샀다라고 했지만 천자는 전혀 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궁궐 같은 집도 천자가 준 겁니다. 얘들아. 그만큼 좋아했죠. 그다음 오른쪽도 잘못했죠. 2차 사건 미쳐봐. 2차 위기 미치면은 보기에서 2차 위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런 중에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여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보국과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지만 2차 위기와 천자는 전혀 1도 관련이 없습니다. 2차 위기도 잘못됐고 황제의 노여움을 사기도 잘못됐다. 정답은 3번.